안녕하세요. 하루 5분 면접 완성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경험 많이 갖고 계세요?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인턴 경험, 관에서 프로젝트 했던 경험, 동아리 활동했던 거, 봉사 활동했던 거, 그거 말고 경험. 뭐 국토대장정,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예를 들어 히말라야 갔던 이야기. 제가 17년간 강의하면서 딱 3명 얘기 들었는데 예, 말고는 없어요. 뭐 산이라고 히말라야 정도는 갔다 와야 킬리만자로 있다. 해발 8천 이상 정도 되는데 갔던 사람은 4명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특별한 경험, 그 경험 자체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하던 이야기 같은 걸 좀 해요. 뻔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억지로 껴붙여 보려고 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그림 일기 썼던 것처럼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림 일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친구하고 놀았던 거. 그거 앞에다 그림 그려놓고 그 뒤에 무슨 말 붙여야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참 보람찬 하루였다. 그 얘기가 뭔 뜻입니까? 오늘 친구하고 놀긴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누구하고 놀았다. 오늘 참 보람찬 하루였다. 그 얘기가 뭡니까? 놀았는데 난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근데 이건 많이 하는 답변이에요. 저는 교내 학회에서 부회장을 맡았을 때 회원들의 갈등 사항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툭 던져놓고 당시에 매주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기존 회원들이 신규 회원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안 뒤에 기존 회원들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로의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풀리고 나서는 모두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 현장에서도 집단 내 갈등이 생긴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뭘 배웠다, 오해 풀었다, 뭐 했다,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긴 했죠. 근데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왠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끝에 이런 거 붙이죠. 입사하고 나면은 잘할 수 있다.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자, 평가하는 사람이 해야 될 해석을 왜 본인이 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될지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평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구조예요. 경험담 구조. 두 가지식으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이 내에서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자, 두 가지식이 뭡니까? 본인이 배운 거. 그 가치관이 핵심이죠. 그걸 먼저 제시했어요. 조직 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쩌고 저쩌고 허심탄회한 자리.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로의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풀리고 나서는 모두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갈식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고 이걸 입증을 한 게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면접 답변의 두 갈식이에요. 그래도 좀 아쉬우면 뭘 보강할까요? 일반적으로 경험을 보강하려고 해요. 경험에서 뭘 배웠다라고 하고 이게 입사 이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뒤에서 자꾸 보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보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뭘 보강할래요? 그렇죠. 두 갈식으로 제시했던 첫 문장을 보강한 게 맞죠. 소통의 방법, 어떤 소통이 필요하고 어떤 소통 방법을 나는 알고 있고 이걸 강조하는 게 맞죠. 사실
경험과 관련한 질문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 자체를 가지고 입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이 몇 번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험 자체를 가지고 강화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합시다. 그 가치관과 관련해서 강화하는 팁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어볼 만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참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책 중에서 4-5권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돼야 되는지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면 책을 다 볼 게 아니라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 내지는 책점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 누군지 몰라도 미리 책을 읽어보고 이 책에서 참 쓸만한 문구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더 고마운 게 그런 사람들은 책을 한 권만 보지 않아요. 여러 권을 봐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는 것보다 더 잘 정리해서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간의 경우에는 책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표현들 중에 보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표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표현을 먼저 쓰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진정한 도갈식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 그게 다예요. 하지만 가치관은 누구 걸 베껴도 상관은 없어요. 몇 번 베끼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됩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경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여러분을 입증하냐? 가치관으로 입증하시면 돼요. 어떤 경험이든지 관련된 가치관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걸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